도 지금 해봉 못하고 이랬는데 이제 곧 희소식 들리는데 애들 계약한다네요. 계약하고 한 2달 공부하면 또 방학까지. 제가 큰 녀석이 6학년이고 작은 녀석이 5학년인데 12월 달부터 방학했었거든요. 와,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엄마 일하러 가지 저 수업 없는 날에는 애들 뭐 아침 점심 저녁 대구 오면 속이 시원합니다. 애들도 빨리 학교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이제 그 대구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보내시나요? 아직도 안 보내시나요? 아, 대구 시장님이 왜 이렇게 막바지에 무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워낙 이렇게 잘 참고 견뎠는데,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서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하여튼 뭐 시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줘야 되겠죠 또. 예. 잘 끝까지 잘 견디시고요.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집에만 계시는 것도 안 좋으니까요. 예, 가까운 근교에 저도 지지난주에 저 청도 갔거든요. 대남병원 간 건 아니고요. 청도 가니까 펜션이 있는데 조금 한적하더라고요 이제. 예, 가서 뭐 계곡에 이렇게 같은데 이렇게 맑은 공기도 좀 쐬시고 이렇게 좀 하세요. 대구는 보니까 인근에 펜션이 있는 게 없죠. 대구 주변에는. 저 청도나 밀양까지 가야 되죠. 예, 청도 쪽으로 가시는 게 빠르겠네요. 예, 가셔가지고 좀 맑은 공기도 좀 쐬시고, 예,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이렇게 좀 하세요. 예. 너무 주말에도 책만 들고 있다고 공부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뻔하게 뭐 주말에 공부 안 하는 건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좀 집중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예, 어떤 과목이든지요. 예, 제일 효과가 그때가 높으니까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나와 있죠. 네. 자, 우리 이제 국토의 계획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최상위 행정계획은 광역계획은 이제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네. 이 광역도시계획은 특징은 뭐냐면 한 도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 네, 둘 이상일 때 이 광역도시계획으로 이제 수립하게 되는 거고, 이 광역도시계획 밑에는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도시군 계획은 하나는 기본 계획이고 하나는 관리 계획인데요. 예.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왜냐하면 수립 대상 지역이 똑같거든요. 예. 자, 도시군 계획이란 말은 서울 특별시나 대구 광역시, 세종시 있죠. 예. 특별자치시나 제주도 있죠. 예. 특별자치도나 도에 있는 시나 군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해서 도시군 계획이에요. 수립 대상 지역이 둘 다 똑같아요. 다만 이 군 지역 중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돼요. 네, 도시군 계획에서요.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은 광역시에 있는 군에서는 수립할까요, 안 할까요? 둘 다 안 해요. 네, 그게 공통점이에요. 네,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은요. 그럼 하나는 이 수립 대상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기본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고요. 이 수립 대상 지역을 개발하거나 정비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계획은 관리 계획으로 이것을 이제 세우게 돼요. 두 개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둘 이상에 인접해 있는 시나 도, 시, 군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면 한 도시만 있죠. 이 한 도시만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하위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기본 계획 의의가 10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란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이에요. 그 군 옆에다가 이렇게 비둘기 표시하셔가지고
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라고 적어두세요. 달성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달성군에서는요. 달성군에서는 왜 누가 수립하니까 수립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대구시장이 수립하니까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요. 시 또는 군,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된대요. 이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지침만 줘요. 지침만요. 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지침만 주는 계획이라고요. 자,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네. 자, 우리 거기 10페이지하고 앞에 6페이지 이렇게 반으로 한번 접어서 보세요. (10페이지) 앞쪽에 6페이지하고 이렇게 반으로 한번 접어서 보세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된 7번 내용은 뭡니까? 경관에 관한 사항이죠. 자, 광역도시계획 4번 내용 한번 볼게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고 경관에 관한 사항은요.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네. 자, 기본계획에는 경관에 관한 사항이고 광역도시계획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에요. 네. 출제는 올해 좀 약간 정신 좀 제대로 바뀐 사람이 출제하면 좋을 텐데 약간 또라이가 또 출제하면 이런 문제도 또 지저분하게 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참고적으로 보라고 한 거고 시험에 출제는 안 됐습니다. 네. 출제원들이 사실은 좀 이거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실제로 관련된 내용을 출제를 해야 되는데 업무하고 관련 없는 내용들을 간혹 이렇게 출제해요. 100점 맞지 말라고. 100점 맞는 건 난 너무 자존심 상한데요. 출제원들이. 왜 그렇게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들 자꾸 내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무슨 사법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 치는 건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사실 내야 되거든요. 자, 일단 그 두 개가 좀 구분되어 있는 거 구분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의무라는 나라 있죠. 자, 기본계획 아까 수립해야 되는 대상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죠. 단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된 지역이죠. 이 관할구역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기본계획이에요. 그럼 이 관할구역의 장들이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것은 의무겠네요. 네. 자, 서울에서는 특별시장이, 대구에서는 광역시장이, 세종에서는 세종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우리 도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건 의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관청 중에서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없는 사람 좀 찾아볼까요? 이거 반대 해석해서요. 기본계획 수립할 수 없는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할 권한이 없어요? 네. 도지사도 기본계획 수립할 권한이 없어요? 아까 어떤 지역 제외된다 했습니까? 네. 광역시에서는 군수나 구청장도 수립 권한이 없어요? 광역시에서는 누가 수립하니까? 광역시장이 바로 수립해버리니까 수립 권한이 없다고요? 만약에 대구 중구나 수성구에서 기본계획 구청장의 수립 권한이 없어요? 대구 광역시장이 바로 수립합니다. 단 우리 시험에서는 밑에 있는 내용이 잘 나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아래에 해당하는 두 개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립이 예외란 말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모든 지역이 아니라 시나 군 지역인데요. 표에 해당하는 두 개 지역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줄을 3번 걸 거예요. 자, 1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그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밑줄 긋으세요. 그 저기 수도권이라는 겁니까? 수도권 아니라는 겁니까? 수도권 아니에요. 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밑줄 긋으세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는 몇만 명 이하요? 인구 10만 명 이하 밑줄 긋으세요. 자, 그 지역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요?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광역시하고 경계가 같이 붙어 있는 시나 군 지역 있죠? 네. 광역시하고 경계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같이 하지 아니하니까? 광역시하고 경계가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는 10만 명 이하인 시나 군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4월달에 수학 오신 분도 있으니까 대구는요, 2030년까지 이제 대구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대구 광역시 GS 수립하거든요. 네. 전체적인 대구 광역시 전체 틀, 기본적인 공간 구조 틀을 하나의 도심과 4개의 무도심, 5개 성장 유도 거점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짜놨어요. 그래서 우리 전형적인 여기 중구 지역 있죠? 반월당하고 여기 동성로 일대 이 지역을 하나의 도심으로 형성해 놨고요. 그다음에 저기 우측으로 가면 저기 동대구 여기 있나요? 네, 동대구 있죠. 이 지역을 부도심으로 해놨고요. 저기 서쪽으로 가면 저기 일반 산업단지 많은 데 있죠? 달서에. 그쪽 동네 잘 안 가십니까? 달서에 성서 산업단지 들어오셨나요? 성서? 여기를 이제 부도심으로 해놨어요. 근데 북쪽으로 가면 저기 칠곡 있죠? 예. 그다음에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저기 달성에 현풍 있죠? 이 4개 빨간 지점을 이제 부도심으로 형성해놨고, 그다음에 도심에서 이제 쭉 우측으로 가다 보면 대구에서 집값 제일 비싼 동네 수성구 있죠? 예. 수성구를 이제 성장 유도 거점으로 형성해놨어요. 예. 그다음에 동대구에서 저 유라 지나서 조금 우측으로 좀 더 가다 보면 여기 뉴타운 지금 사업하는 데 있죠? 안심. 예. 안심 이 지역을 성장 유도 거점으로 해놨어요.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그 화해 단지도 좀 있고 한 데 있죠. 블록음단 지역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동대구역뿐만 아니라 지금 서구에 뭐 들어올 예정입니까 지금? KTX역 들어올 예정이죠. 서대구 이 지역을 성장 유도 거점으로 해놨어요. 그다음에 저기 달서에서 달성 지나다 보면 저기 대구 교도소 있는 데 있죠. 하원, 달서 하원 이 지역을 5개 성장 유도 거점으로 기본적인 틀을 짜놨다고요. 공간 구조를요. 2030년까지. 앞으로는 대구는 이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에 따라서 이걸 기본적인 틀을 이제 기본계획에서 짜요. 도시 기본계획에서요. 나중에 합격하시고 학원에서 그 합격자들 나중에 실무하는 과정을 해서 뭐 RSA 이런 과정 하거든요. RSA 과정을요. 뭐 리얼 이스테이트 스타트 아카데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하면 나중에 대구 도시 기본계획 이런 것들 나중에 뭐 다른 강사님이 설명해 드릴 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뭐 어떤 틀을 짜놨다더라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대구에 어떤 틀을 짜놨다는 건 나중에 이제 실무에 나가는 중요하다고 이게요. 네. 나중에 우리 중계할 때는 저기 뭐 804 이런 데 가서 중계해야 되죠. 나 중개사무소 저기 803 그 밑자락에다 얻으려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중개할 물건이 없잖아요. 중개할 물건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왜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 점찍혀진 지역이 우리가 주로 활동해야 될 주무대거든요. 주무대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합격하시고 얼마든지 대구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이번 이 기본적인 공간 구조에 따라서 앞으로 수성 지역은 여전히 이제 교육열이 좀 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복합 문화 교육 산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 동대구나 이 지역은 지금 KTX가 오잖아요. 그래서 동해안권의 신성장 거점 중심지로 조성하려고 있고, 지금 여기 구미에서 거쳐가지고 이렇게 KTX 들어올 예정인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대구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동대구에서 이렇게 밑으로 경주 거쳐서 울산, 부산으로 쭉 KTX가 연결될 예정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산업교통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어요. 서대구 지역을요.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기존의 중구 지역은 어떤 사업 많이 하고 있는지 아세요? 골목골목마다 문화거리 이런 거 많이 조성하고 있거든요. 문화거리 중구 지역에. 예. 그리고 현풍이나 달사원, 성서 지역은 여기 대구로 보면 여기 뭐 많이 있습니까? 성서나 현풍 같은 데 보면 산업단지 만났나요? 산업단지? 예. 이 점을 산업거점 중심지로 이거 기본 계획 틀에 따라서 장기 발전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고요. 대구는요. 예. 나중에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 나중에 한번 다운받아서 칼라본으로 사무실에 하나 정도는 갖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조금 2030년까지나 2040년까지 이 계획도 보통 한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세는 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엔 조금 수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기 달새 도심에 있던 우리 기존에 있던 대구시청이 어디로 이전합니까? 두류 쪽으로 이전하잖아요. 감삼역 그쪽에 있는 데로. 예. 그래서 그쪽이 아마 그쪽도 지금 뭐 지역 거점이나 부도심으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수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이제 확정이 났으니까요. 이 계획을, 이런 기본적인 공간 구조나 장기 발전 방향을 어떤 계획으로 한다고요? 예, 기본 계획으로 한다. 기본 계획으로요. 예. 자,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시장,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데, 다만 수립이 예외인 지역이 있죠. 예외란 말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예외인 지역에 대해서요. 자, 우리나라로 보면 수도권 지역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우리 수도권이라 하나요? 예. 그럼 이 지역은 기본 계획 수립할까요, 안 할까요? 수도권에 속하는 우리 서울하고 인천 주변에도 시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이 지역은 기본 계획 수립할까요? 수립 안 할까요? 이 지역은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고요? 수도권 지역이니까요. 자, 그럼 수도권 지역에 있는 시나 군은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자, 수도권을 제외한 여기 대전이죠. 대전에도 여기 인접해 있는 시나 군 지역 있나요? 네. 여기 대구죠. 대구도 아까 인접해 있는 시나 군 지역 있죠. 여기 울산이에요. 네. 울산도 인접해 있는 시군 있고, 부산이죠. 여기 부산도 인접해 있는 시군 지역 있죠. 그다음에 우리 전라도에 광주 있죠. 광주에 있는 이렇게 광역시에 경계가 붙어 있는 시군 지역 있죠. 광역시하고 경계가 붙어 있나 시군 지역은 기본 계획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고요. 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니까 경계에 붙어 있는 지역은 수립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대구 지도를 제가 먼저 경북 지도를 먼저 가져왔는데, 여기가 대구예요. 자, 대구는 행정구역으로 보면 청도하고 경산, 영천, 군위, 칠곡, 성주, 고령 2개 시하고 5개 군이 경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지역은 기본 계획 수립해야 될까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대구 광역시하고 경계가 붙어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해야 돼요. 이 지역에서는 수립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 지역 제외하고 우리 경북 지역에서 수도권 아니죠? 대구하고 경계가 안 붙어 있죠? 인구 10만 이하인 시나 군 지역 한번 찾아볼까요? 봉화, 영양, 청송 이런 데 들어보셨어요? 네. 자, 봉화, 영양, 청송군 이 지역을 전통적으로 비화시라 하대요. 봉화, 영양시, 청송에서 비화시 지역이라 하대요. 경부로 보면 봉화나 영양, 청송 이 지역 전통적으로 어떤 지역입니까, 이게? 너무 또 비하하는 발언 하지 말고요. 전형적인 산촌 마을들 아닌가요? 네, 산촌 마을들. 네. 이 지역은 인구도 10만이 안 된 지역이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농사를 했던 지역이고 인구도 더 이상 유입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런 지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요. 저 경북 북부 지방이나 저 경남의 서부 지역에 있는 서부 경남 지역 있죠. 그 지리산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나 그다음에 봉화에서 좀 올라가면 저기 뭐 영월군이나 이런 지역 있죠. 예, 강원도에 이런 군에 신화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예. 자 이번에요. 예, 그게 관할구역 전부 밑줄 꺼두세요. 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수립 밑줄 꺼두세요. 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그 광역도시계획에 그 기본계획 내용 모두 포함 밑줄 꺼두세요. 있는 시나 군적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할구역 전부라는 거예요? 일부라는 거예요? 관할구역 전부여야 돼요. 이 관할구역 전부에 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요.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 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시군지역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력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수립하려고 공무원들 밤새면서 작업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행정력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하지도 않을 수 있는데 이때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일단 그 지역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는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명인 시나 군지역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수도 있나요? 인구 10만 명인 시군지역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이하 이상은 앞에 있는 숫자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초과 미만은 포함을 안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인구 10만 명인 시나 군지역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네요. 해당만 되면요. 네.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그럼 인구 9만 명인 시나 군지역은요. 10만 아니니까 또 틀렸다 하면 안 된다. 10만 이하니까. 10만 이하니까요. 10만 이하면 10만을 포함해서 10만, 9만, 8만, 7만, 6만이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꽂히지 마시라고요. 이하니까 숫자를 포함해서 밑에 있는 시군지역은 수립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11번에 양갈로 2번에 보면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시 시장구수는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해 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경우 미리 인접한 시, 군수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대구광역시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누구예요? 대구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권자예요? 그럼 경산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누구예요? 기본계획 경산시에서는 누가 수립해야 돼요? 경산시장이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구광역시장이 자기가 패션의 도시 대구광역시장이라서 인접해 있는 선본사 갓바위가 있는 경산시 기본계획을 같이 수립해 주고 싶대요. 그럼 경산시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경산시장 좋아할까요? 네가 뭔데? 네가 아무리 대구광역시장이지만 경산시장의 시의 기본계획은 내가 수립해야 되는데 네가 왜 수립해 주느냐 자존심 상할 수 있겠죠. 다만 대구광역시장이 인접해 있는 시나 군지역 수립해 줄 수도 있어요. 다만 시장군수와 사전에 협의는 하라고요. 자, 양갈로 3번에 해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누가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꺼주세요. 자, 기준 나오면 딱
믿으세요? 국장을 딱 찍어버리세요. 예. 자, 11페이지 3번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도 아까 앞에 나왔던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라서 이 계획의 절차상에서 중요한 특징은 수립을 해서요. 승인절 잘 밟아야 돼요. 자, 그럼 수립권자가 수립하고자 할 때는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3단계 절차를 거쳐야 돼요. 먼저 기초조사라는 걸 해야 되고요. 의견 청취를 두 번에 걸쳐 하는데요. 먼저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가서 수립을 해요. 그러면 승인권자가 승낙이라는 것을 해준다고요. 이때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권자는 승인 해구주고자 할 때는 먼저 협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때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치고요. 심의도 거쳐야 돼요. 이때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요. 그럼 승인권자가 이제 승낙을 해주면 서류를 다시 수립했던 사람한테 보내줘요. 이걸 송부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면 수립권자가 승인권자한테 서류를 받아서 이걸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공고해주고요. 열람 절차를 거쳐요. 이때 열람기간은 아까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30일 이상을 준다고요. 자, 11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수립 절차에서 1번에 기초조사 및 공청회란 말 나있죠? 자,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준용한다는 말은 그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쓴다고요. 적용을 그대로 한다고요. 자, 이번에 보니까 다만 그 기초조사의 내용에 저 세 번째 줄에 가로 안에 보니까 이하 토지지역 성평가라는 말 나와 있습니까? 밑줄 꺼두시고요. 옆에 제 취약성에 관한 분석에서 가로 안에 이하 제 취약성 분석 나와 있나요? 그 밑줄 꺼두세요. 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다만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동그라미 쳐두세요.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토지 적성평가 또는 제 취약성 분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권자가 수립하고자 할 땐 기초조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 기초조사는 재량일까요? 의무일까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똑같으니까 의무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광역도시계획하고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까지만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초조사 내용 속에 두 가지를 좀 포함해야 돼요. 먼저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고요. 제 취약성 분석이라는 것을 포함해야 돼요. 다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는 이거 두 개 생략은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수립권자는 주민의 의견 청취는 어떤 방식으로 든다고 했습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으니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거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해야 돼요. 이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하는 방식은 간접적인 연실 방식을 해요. 아까 앞에 광역도시계획하고 위에 달라진 게 뭡니까? 이거 두 개밖에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광역도시계획하고 옆에는 똑같다고요? 이것만 달라졌다고요? 기본계획은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양갈로 이번에 만일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시사는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의 심의 거쳐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들이 스스로 본인이 확정을 해버려요.
확정을요. 12페이지 보시면 만약에 시장 군수가 양갈로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때는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1페이지의 하단에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밑줄 그어두시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확정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11페이지요. 양갈로 2번에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밑줄 그어두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그 확정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확정요. 양갈로 2번에 제목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양갈로 3번에 시군 밑줄 그어두시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나중에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한번 우리가 수립해 볼까요? 네. 대구 강시장만 수립하라는 법 있습니까? 우리도 한번 수립해 볼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수립 의무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네. 자, 먼저 시장 군수가 먼저 수립해 볼게요. 네. 자, 시장이나 군수가 자기 지역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는 먼저 기초전환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기초전환 내용 속에 토지적 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다만 수립할 최근 5년 이내에 이걸 실시했대요. 그럼 두 가지 생략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주민의 의견 청취를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 청취 들어야 돼요. 간접적인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하다 보니까 시나 군에 설치되어 있는 의회 있죠. 시군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수립을 해요. 그럼 승인 신청을 하면 이때는 도지사가 승인해 준다고요. 그럼 도지사가 승인해 주면서 먼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고 이때는 도지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을 거칠까요? 지방을 거칠까요? 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네, 심의 거쳐서 이거 서류를 다시 수립했던 시장 군수한테 각각 보내줘요. 그럼 시장이나 군수가 이것을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열람시켜주면 돼요. 이때는 기간을 30 이상을 두면 된다고요.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한번 수립해 볼까요? 네. 자기 지역의 기본계획은 이 사람들이 수립하는 겁니다. 자기 관할 구역은요. 그럼 수립하고자 할 때 기초사항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 내용 속에 두 가지를 포함해야 돼요. 근데 수립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이거 실시했대요. 그러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의 의견 청취를 간접적인 공청회 방식으로 의견 청취해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에 설치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돼요. 그럼 수립을 해서 승인 신청을 하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받아야 되겠네요. 이게 함정이라고. 기본계획에서는. 이들이 수립한 계획은 이들이 스스로 확정해버려요.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장한테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확정해버린다고요. 이게 함정이에요. 기본계획에서는요. 그럼 이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확정하면서 관계행정위원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바로 확정해버린대요. 승인 안 받아요.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제가 별표 친 거 두 개 있습니까? 별표 치는 거 두 개 있죠? 이게 함정으로 낼 확률이 제일 높아요. 두 개요. 네. 지문을 읽다 보면 그 지문에 사람이 싹 빨려들어요. 빨려들더라고요. 귀신 올린 것처럼 딱 빨려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틀린 지문을 잘 내니까요. 기본계획에서는 잘 잡아두세요. 자, 양갈로 4번에 보니까 자, 기본계획은 장기행정계획으로서 통상적으로 한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이긴 하지만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수립 단위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이 계획이 잘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타당성 검토를 해야 돼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별시장 시장 군수는 거기 5년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거기 재검토 밑줄 긋으세요. 하여 정비해야 돼요. 우리 공법에서 재검토 정비 나오면 예외 없이 몇 년이죠? 우리 공법에서 보통 재검토나 타당성 검토라는 말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5년이에요. 네. 근데 유일하게 주택법에 가면 딱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투기가열지구 그 수성구에 지정한 거 있죠? 투기가열지구 지정한 것만 딱 1년. 그것만 딱 1년이고 나머지는 다 예외 없이 5년이에요. 네. 지난주에 했다고 기억 좀 남아있나요? 네. 유일하게 하나만 타당성 검토가 다른 게 투기가열지구. 이건 1년마다 재검토해야 돼요. 네. 나머지는 다 5년이에요. 자, 기본계획 충분히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파트거든요. 네. 제가 요약집 그 12페이지 보면 기본계획 그 수립 절차상에서 특징 적어놨죠. 표로. 네. 나중에 시험장 가실 때는 사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기본계획 하실 때 시험장 가실 때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네. 이 정도만 있으면 아 이게 딱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구나 딱 이제 느끼고 간다고요. 그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메일 노트.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거 찾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옳은 거 찾는다고요? 자, 1번에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고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포함해서 계획 수립할 수 없나요? 인접한 시나 군 지역의 관할구역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죠? 없다니까 이거 틀렸잖아요. 있죠? 단 사전에 협의는 하라고요. 네. 수립할 수 있어요. 네. 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땐요. 만일에 상하 행정계획이 서로 다를 때는 항상 상위계획이 더 우선해요. 상위계획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 아니고요. 항상 상위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더 우선하게 된다고요. 자, 3번 지문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네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지 않았어요?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군은 기본계획 수립할까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요? 네. 3번이 답이죠? 인구 10만 이하니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죠? 네. 자, 4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해야 됩니까? 이거 변경할 때도 반드시 공청회 개최해야 돼요. 자,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되죠? 네. 국장한테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국장이 스스로 확정한다고요. 네.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지만 이들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장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확정해버려요. 기본계획 뭐 물어볼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대충 예, 이런 거 물어봐요. 이런 거. 자, 13페이지 거기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정도까지만 보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일종으로서요. 기본계획과 수립 대상 지역이 똑같습니다. 예,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 관할구역이죠.
단 아까 여기 군 뒤에다가 뭐 적어 두라 했습니까 제가? 네,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고 적어 두세요. 네. 이 관할구역을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할 건지, 교통은 어떻게 할 건지,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아래의 계획을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 수립 대상 지역을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기본 계획은 그냥 발전 방향만 제시한다고요? 네. 기본 계획은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거고, 이 발전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서 계획할 건지 실천 계획은 관리 계획으로 하게 돼요. 네. 자,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총 6가지가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6가지가 있다고요. 네. 자, 첫 번째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이 계획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개발 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이 네 가지를 용도 구역이라고 해요. 그럼 이 용도 구역을 어떻게 지정하고 변경할 건지 이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 토지 이용 계획에 맞춰서 사람들이 왕래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시설이 뭘까요? 도로 같은 거 설치해야 되겠죠. 도로나 뭐 철도나 도시철도 같은 거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 시설들 통틀어서 기반 시설이라고 불러요. 네. 그럼 기반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건지 이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토지 이용과 어떤 시설들을 설치했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여기는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여기는 상업단지로 조성하고 여기는 공업단지로 조성하고 각종의 이런 단지나 시가지들 조성해야 되겠죠. 네, 그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했는데 이 신도시가 30년이나 40년 지나게 되면 좀 구도시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구도시 지역을 묶고 가서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해요. 이 정비 사업에 관한 이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자,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어떤 토지용이나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구역 이런 것들을 하는 계획을 세웠더라면 대구광역시 전역은 아니지만요. 대구광역시 극히 일부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이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앞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모든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이 우선하게 돼요. 네. 아니 대구광역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라더만 이거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어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구 아니라고요. 우리 살고 있는 지구 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구란 말은 좀 상세하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상세한 개념이라 있는 게요. 또 뭐 우리 지구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좀 상세하다, 세밀하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여섯 번째로,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특히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게 지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여기서는 철저하게 좀 개발 이런 것들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개발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 지역만큼은 조금 뭔가 들어설 수 있는 규제를 최소화시켜보자 라고 이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 있어요. 다만 이 제도는 현재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고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면 안 물어보겠죠? 아, 전 정권 때 만들어진 제도. 아, 지금 제도 만드신 분은 지금 큰 집에 가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출제원들도 아니까 정권 바뀐 거 쓰니까 잘 안 물어본다고요.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앞으로 여기서는 행위 제한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우선하게 되거든요. 이 6가지를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6번 밑에다가 하나 적어 두시면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네. 그러면 그 물어보면 보통 이게 답이에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 구역 이거 지정하거나 이 변경하는 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이거 구역이란 말이 붙었다 해서 이거 용도 구역 아닙니다. 네. 이건 나중에 국토의 개발 파트에 가면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시설 연동제에서 만든 제도지 이거 용도 구역 아니에요? 용도 구역은 이 4개하고 입주규제 최소 구역만 5가지를 용도 구역이라 하지 이거 뒤에 구역이란 말이 붙었다 해서 용도 구역 아니에요?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예요. 그 6번 밑에 한 줄 정도 적을 공간 되시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행정계획의 성격으로 보면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고요. 네. 자, 도시군 기본계획도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고요. 이 계획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만 유일하게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위 제한을 가하는 구속적인 행정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별표 하나 쳐두세요. 31회라고 적어두세요. 올해 10월 달에 제가 손에 장을 치시겠습니다. 매년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우리 시험에서 매년 출제되는 거니까요.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해를 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기본계획도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간다고요. 그래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가 없는 계획이고요. 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나중에 이걸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가 있게 돼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걸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수립 단위는 세계에 없습니다. 몇 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 단위는 없어요. 아까 기본계획은 재검토 규정이 있었습니까? 네. 5년마다 재검토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나요? 기본계획? 네. 자, 도시군관리계획도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재검토 규정이 있어요. 네. 재검토는 5년마다 합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역도시계획은 왜 재검토 규정이 없을까요? 무조건 외웠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은 한 도시만의 문제예요?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의 도시에 장기 발전 방향이 제시하는데 이걸 재검토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만 재검토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한 도시만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검토 규정은 있지만 광역은 둘 이상이다 보니까 재검토 규정이 없어요. 자, 13번에 페이지 양갈래 2번에 보니까 법적 성격 나와 있죠.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청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도 행위 제한을 하는 구속적인 행정계획이며 나중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네. 이거 이제 접수되셨죠?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거?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후속적인 행정 계획이다 보니까 아까 기본 계획이나 강력도시 계획하고 다르게 용어만 좀 달라져요. 예. 도시관리 계획은 입안을 해서 예. 결정 고시 단계라는 걸 밟아요. 예. 그럼 입안권자가 아까 용어는 수립 승인이 그냥 입안 결정 단계로 바뀌었다고요. 예. 그럼 입안권자가 입안하고자 할 때는 먼저 기초 조사하는 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견 청취를 두 번에 걸쳐 해야 되는데요. 예. 먼저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지방 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돼요. 예. 그럼 입안권자가 입안을 해서 결정을 신청하면 결정권자가 협의 절차 거치고요. 예. 심의 절차 거쳐요. 예. 그럼 결정을 해서 다시 이거 서류를 송부 보내줘요. 입안권자한테요. 입안권자 네가 입안했으니까 이 서류를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열람을 시키려 한다고요. 예, 서류를 열어서 보여주기로 한다고요. 예, 이때 이 열람 기간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후속적인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이 계획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열람 기간을 30일 두는 게 아니라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아요. 열람 기간을요. 아까 기본계획이나 강력도시계획하고 다르게 뼈대는 똑같은데 용어만 좀 바뀌었죠? 네, 용어만 좀 바뀌었어요. 네, 도시관리계획은요. 잠시 쉬었다 그러면 13페이지 하단에 그 입안권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